것을 할 수 있느니라. 뉴 컨피던스.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밝힌 성공의 비밀은 회사를 망하게 한다. 회사를 망하게 한다. 한 기업가가 혜성처럼 등장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원대한 계획으로 전 세계 지도자를 찾는 국제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규모와 크기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회사에 대한 높은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고 매거진에 말했다.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의 고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자기 회사의 임무는 세계의 의식 소전을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오전 7시 애덤 노이만의 뉴요크 컴퍼니는 47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예상되는 기업 공개 준비 서류를 제출했다. 10월 중순에 기업 가치는 8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2,400명의 직원이 해고당했으며 아이고 노이만은 구제 금융을 허풍을 떨었다 이 말이네. 받는 조건으로 150달러의 퇴직금을 들고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나친 자신감은 자기 능력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과대평가다. 애덤 노이만은 분명 자신감이 지나쳤다. 그는 9년 만에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을 뉴욕과 런던을 비롯한 23개국의 다양한 도시에 지점을 둔 대규모 공유 오피스 회사로 키웠다. 하지만 1억 5천만 명의 고아에게 가족을 찾아주지도 못했고 전지구적인 분쟁을 멈추지도 못했으며 세계의 의식 수준을 고양시키지도 못했다. 390억 달러의 기업 가치 추락도 당연히 막지 못했다. 하지만 그 대담한 야망은 투자자들에게도 전해져서 소프트뱅크의 최고 경영자 마사요시 손을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을 미워크에 쏟아붓게 만들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신감은 사람들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들고 과도한 자신감은 그 설득력이 넘쳐나게 만든다. 자신감은 또 위험을 무릅쓰게 만들기도 한다. 미국 비즈니스 매거진에 따르면 노이만은 너무 위험한 투자를 반대하는 간부를 평범한 인재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와 같은 비관주의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참석할 경우에 완전히 무시했다고 한다. 승자의 저주는 경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매 물품의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이를 낙찰받으려는 경향이다. 1971년 석유 탐사권 입찰 경쟁에 나선 회사들이 그것을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입찰을 따내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3명의 기술자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지나친 자신감은 우리를 지나친 낙관주의자로 만든다. 애덤 노이만의 미워크에서 벌어진 일도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헛된 이성을 추구하다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연간 손실과 부풀려진 기업 가치에 대해서 변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물론 승자의 저주와 상관없이 그 자신의 미워크의 직원들은 꿈도 꾸지 못할 많은 돈을 들고 물러났다는 점은 다르지만 말이다. 여기에 지나친 자신감의 모순이 압축되어 있다. 지나친 자신감은 승자의 저주가 끼어들기 전까지 어느 정도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노이만과 같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능숙하게 잘 파악하고 빠져나와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 저주를 받게 만든다. 지나친 자신감은 상황에 따라서 자산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연금과 투자를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의 74%가 자신이 다른 투자자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들과 같은 왜곡된 자기평가에 익숙하다면 어떻게 우리 돈이 안전할 수 있겠는가? 2008년 하이파 대학교 연구팀은 전문 자산 관리들과 경제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연구팀은 단어 기억 테스트라고 설명하며 위험 추구 혹은 위험 회피와 관련된 단어들을 각각의 그룹 참가들에게 미리 제공했다.
위험 추구 관련 단어는 진취력 있는 대담하고 모험적인 등이었고, 위험 회피 관련 단어는 성실한 책임감 있는 조심스러운 사려 깊은 등이었다. 참가자들은 그 단어가 자신의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자기도 모르게 위험 추구와 위험 회피 성향으로 나뉜 자산 관리자들과 경제학과 학생들은 제공된 자세한 정보를 토대로 주식 투자 결정을 해야 했다. 위험 추구와 관련된 단어를 접했던 것만으로도 위험한 투자에 대한 참가자들의 욕구는 증가했다. 그런데 우리 연금 기자를 더더욱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대학생들보다 자산관리사들이 그 무의식적인 편향 유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기대했듯이 이성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성급하게 반응했다. 인지적으로 말하자면 냉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보다 직감과 예감에 의존했다. 잘 연마한 직감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직감을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학생들보다 더 형편없는 선택을 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는 생활 방식, 예측하기 힘든 경영 방식을 보았던 애덤 노이만 역시 충동적인 스타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그 상태로 이끈 것은 무엇보다도 지나친 자신감이었다. 높은 자리는 권력을 주고, 권력은 지나친 자신감을 선사해 유형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쉽다.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닷컴 버블이다. 투자를 받은 기업,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해 2000년 3월 정점을 찍었고, 그 후에 2년 만에 기술 기업들 가치의 80%가 사라졌다. 주식을 거래하는 돈벌이의 기재들은 위워크처럼 지나친 자신감의 풍랑에 빠졌다가 주가 폭락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내동댕이 쳐졌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확장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작은 기관들이 투자 위험에 관한 기업 실사를 하는 것은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대규모 투자자들의 판단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보았듯이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실전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직감과 예감에 의존한 더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 또 있다. 스칸디나 반도 국가들이 그렇듯이 핀란드 역시 자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갖고 있다. 2009년 헬싱키 경제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각국 남성 수천 명의 주식 거래에 관한 연구를 함께 진행했다. 연구팀은 군 복무를 위해서 평가한 남성들의 실제 능력과 자기 진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고려해서 주식 거래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남성이 거래 빈도가 훨씬 높았고, 참고로 말하자면 속도 위반 딱지도 더 많이 받았다고 핀란드 연구팀은 밝혔다. 하지만 개인 투자의 문제는 거래량이 높을수록 평균 손실도 커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3만 5천 가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한 2001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1991년과 1997년 사이에 남성의 주식 거래량이 여성보다 45% 더 많았다. 그리고 이 때문에 남성의 평균 손실도 50%더 컸다. 스타트업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경제학자들은 스타트업의 75%가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월급 받는 직장을 유지할 때 재정적인 이득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현실에서 사람들을 기업가 되려고 자극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나친 자신감이다. 지나친 자신감. 인간은 저처럼 현실을 견디지 못한다고 시인 엘리엇은 말했다. 1957년 덴마크 건축가 여런 우스는 오늘날의 가치로 6천 되는 시드니 하버 입찰에 승리했다. 역사상 비용이 가장 많이 초과된 공사, 오페라 하우스는 모든 대규모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계획 오류의 가장 확실한 예로 자신감이 지나친 개인이나 기관이 그 계획 오류에 특히 취약하다. 자신감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허풍적인 자신감은 안 된다는 거죠. 과장된 통제감은 시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2008년 런던 경영대학교 연구팀은 자신감이 지나친 사람의 뇌는 이득을 얻기보다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손실 혐오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손실 혐오, 손실.
그렇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신감 넘치는 리더는 팀원들의 현실주의와 경고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 넘치는 자신감이 엄청난 실력으로 설득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경고 신호를 파악하고도 상사와 힘과 권력 때문에 입을 다무는 침묵 효과가 또 다른 이유다. 2015년 한 연구에 대해서 보자. 실험 참가자는 무작위로 2명씩 짝지어서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을 하게 했다. 둘 중에 한 명에게는 관리자 역할이,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직원 역할이 주어졌다. 관리자에게는 직원을 평가하고 보상을 분배할 권력도 주어졌다. 결과는 놀라웠다. 자신 있는 모습의 관리자와 함께 직원은 자신 없어 보이는 관리자와 함께한 직원보다 문제 해결을 더 어려워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팀에는 구성원 개개인의 IQ 평균값과 상관없는 팀으로서의 집단 지성이 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팀은 참가자를 무작위로 40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몇 시간 동안 지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를 풀게 했다. 지나치게 자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토론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감이 지나쳐서 혼자 주도하는 사람 앞에서 구성원들은 자기 의견을 필요할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성별이든 자신감이 지나친 사람은 그룹의 지적 능력을 약화시킨다. 침묵하며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룹 내의 관계로 인한 자신감 약화 현상의 일부일 뿐이다. 그룹 내 IQ 순위를 알게 된 그룹은 순위를 몰라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다른 그룹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졌다. 순위가 공개된 학생들의 뇌는 전두 여부의 좌측 바깥쪽 표면의 활동이 낮아지고 불안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관계는 팀의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지 못하지만 우리 뇌의 기능 또한 감소시킨다. 지나치게 자신감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 지나친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지나친 자신감의 문제가, 그래서 자신감이 지나친 사람은 그룹 내의 지적 능력을 약화시켜버리고, 그래서 평균 이상의 자신감과 권력,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